수업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수업과 관련된 레퍼런스들을 쭉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한 번쯤 다시 한번 레퍼런스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레퍼런스는 Design the User Interface, Strategy for Effective Human-Computer Interaction이라는 벤 슈나이더만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을 메인 레퍼런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Introduction Human-Computer Interaction, 스카 클레만하고 스탠포드 CS 디파트먼트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의 저작물과 그리고 Human Computer Interaction on Empirical Research Perspective라는 책을 주로 제가 교재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연구했던 연구 내용들, 특히 제가 퍼블리시했던 여러 가지 논문들을 주로 예제로 삼고 있고요. 또한 저희 HCI 랩에서 만든 여러 가지 가상현실 결과물들을 저희 수업의 내용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내지는 그 전 시간부터 조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가지고 어떤 인터랙션 스타일이 있는지 어떤 디자인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벤 슈나이더만의 책에서 주로 설명하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제가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조금 더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강조했던 점이 무엇이냐면 프로토타입에 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프로토타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프로토타입을 가능한 한 실제 오브젝트들과 비슷하게 잘 만들어야겠다. 내지는 가능한 한 진짜처럼 만들어서 가능한 진짜와 가깝게 프로덕트에 가깝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사람들은 내지는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타입은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피드백을 잘 받기 위해서 내지는 가능한 한 피드백을 빨리 받기 위해서 가능한 한 피드백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프로토타입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제는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 방법 가운데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겠습니다. 페이퍼 프로토타입과 마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위저드 오브 오즈, 혹시 위저드 오브 오즈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이 있네요.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오즈의 마법사예요, 그냥.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책 보셨죠? 그 오즈의 마법사가 영어로 위저드 오브 오즈예요. 이 오즈의 마법사가 갑자기 HCI 수업 시간에 왜 등장하나 생각하시겠지만 들으시면 저게 오즈의 마법사가 맞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또한 비디오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다른 형태의 프로토타이핑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또 Creating Alternative,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프로토타입을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프로토타입이 왜 중요하고 프로토타입의 메인 목적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지난 시간에 이미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이나 PDA에 무게감을 느끼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그러면 비슷한 사이즈의 나무 뭉치 내지는 비슷한 사이즈의 오브젝트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프로토타입을 밀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는지 테크닉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techniques for rapidly producing prototype not using stuff that are too high fidelity and too time consuming. 제가 오늘 소개드릴 세 가지의 프로토타이핑 방법은 대단히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어요. 즉, 대단히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too high fidelity,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기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프로토타입을 너무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제작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런 방법을 대상으로 세 가지, 스토리보드라는 방법,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는 방법, 디지털 마크업이라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보드가 뭔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TV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토리보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코믹북 같은데 전체 스토리를 잡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를 쓴다. 그 스토리보드의 그 스토리보드입니다. 즉, just a few panels, 패널 몇 개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You can convey what the user interface will help people accomplish.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한다. 이 키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의 상사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나 여러분들의 유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전부 다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어떤 키 핵심을 가지고 있는지 단지 몇 개의 패널들, 즉 연속적인 카툰 몇 개로도 사실은 설명할 수 있죠. 이거를 저희는 스토리보딩이라고 합니다. 스토리보딩을 위해서는 아마도 그 카툰 안에는 진짜 사람이 나와야 할 거예요. 또 스토리보드를 위해서는 아마 그 스토리보드에 진짜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스토리보드를 위해서 예쁜 그림을 중요할까요? 내지는 예쁜 그래픽 디자인이 중요할까요? 핵심은 키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보드가 여러분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 즉 사람이 뭐를 한다. 이런 걸 스토리보드로 나타내고 싶어요. 스토리보드 always include the person who are actually using the interface.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스토리보드라면 당연히 사람이 나올 거예요. 왜냐? 사람이 안 들어간 인터페이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멋있는 이런 사람을 그리고 막 실제 같은 뭐라 그럴까 인물화를 그려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별 모양으로 그려도 사실 사람이죠. 별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다 머리 모양 그리면 사람이에요. 이건 약간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람을 그리는 방법이고 한국은 사람을 어떻게 그려요? 제가 이게 약간 욕 비슷해서 제가 직접 말은 못 하겠는데 누가 좀 대답 좀 해줘요. 한국에서 사람 여러분 이렇게 그리는 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거 뭐라고요? 그렇죠? 저는 안 했어요. 아무튼 한국은 보통 이렇게 사람을 그리죠. 이 정도의 드로잉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나타내는 거, 스토리보드에 사람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굳이 아름다운 드로잉일 필요는 없어요. 그 스토리보드에서 이거 보고 스타피플이라고 하고 아까 다른 한국에서 쓰는 다른 용어를 말씀드렸지만 이 스타피플이 무언가를 만진다 내지는 터치한다 이런 걸 저렇게 두 번째 그림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또 이 스타피플이 뭐 이렇게 어떤 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 색을 가지고 있다, 내지는 어디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드로잉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즉 뷰티풀한 드로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몇 개의 스토리 패널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죠. 따라서 스토리보드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satisfying outcome at the end of the storyboard. 결국에는 스토리보드 자체가 충분히 의미를 전달했다면 충분한 거죠. Storyboard should accomplish three things. 스토리보드는 세 가지의 핵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It should accomplish the setting. Who are people involved? 즉,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스토리에 누가 인볼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보드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It should show the sequence. What a step. 여러분들이 만들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시퀀스에 대해서 스토리보드는 포함해야겠죠. You've got a satisfaction. How does the what motivated them to use the app for the first place? 저희가 내지는 여러분의 유저가 이 소프트웨어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사실은 스토리보드에 포함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왠지 모르게 일단 단어가 멋진 것 같아요.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이 뭔지? Paper, post-it note, and markers to sketch things out really quick. 즉,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키 컨셉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프로토타이핑을 해요. 여러 가지 프로토타이핑 방법 중에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의 예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시퀀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전체를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시퀀스를 여러분들의 유저 내지는 여러분들의 상사 내지는 여러분들의 동료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굳이 전체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지 말고 제가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종이에다가 글자를 써줘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드롭다운 메뉴 보여주셔서 알겠죠? 드롭다운 했다. 앞에서 드롭다운 카드를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넥스트 버튼 누른다. 넥스트 버튼 누르는 시퀀스가 다 구현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기술은 없어요. 또 이거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데 드는 시간 비교 불가능해요. 그만큼 간단한 방법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펙티브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저런 식으로 그림들의 몇 장 내지는 포스트잇 몇 개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거예요. Store all material in a one place. 박스 하나, 빈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페이퍼 프로타이핑을 만든 종이들 있잖아요. 그거를 페이퍼 프로타이핑을 만들어 놓고 나서 끝나면 그 박스에다 다 넣어두세요. 즉 페이퍼 프로타이핑을 하다 보면 종이를 잊어버려요. 즉 종이를 잊어버리지 않게 그냥 한 박스에 다 담아놓으라는 소리예요. 또 role play that out with the person who are trying out your application. 한 명이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next 버튼 누르면 다음 장으로 바꿔주고, 한 명이 내가 이렇게 드롭 다운 메뉴 누르면 다음 종이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롤 플레이를 하면서 할 수 있죠. Paper prototype is not only fast and effective. If you've got the radar, you can use the transparency. If you got a pop-up menu, you can make the backstick. 여러분, 페이퍼 프로토타입 보신 것처럼 대단히 빠르죠. 만들기에. 또한 대단히 뜻을 전달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죠. 만약에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안에서 여러분들이 레이어가 필요하다. 즉 여러 개의 층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투명 종이를 쓰세요. 투명 종이에다 라인 그려서 프로토타이핑을 만드세요. 그러면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에서 풀다운 메뉴나 팝업 메뉴가 필요해요. 그러면 작은 종이, 포스트잇을 추가로 쓰세요. 그러면 풀다운 내지는 팝업 메뉴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Everybody can be involved. If you try out design with a user, give them a pen, have them modify the interface.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의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이핑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다시 써보시라고. 아이디어를 직접 한번 종이에다 써보시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실제 어떤지 보여드리겠다고. 이렇게 그냥 직접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피드백을 주면서. 또 if you've got a stuck or things sometimes weird, grab a sheet of the paper and make any modification that you need. 여러분들이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종이 구겨서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새로운 거 넣으면 되는 거죠. 즉 이만큼 바꾸는 것 자체가 쉬워요. 물론 실제 프로덕트와는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프로토타입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프로토타이핑의 목표는 실제 프로덕트와 가까운 게 아니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라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야죠. 이를 위해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은 상당히 좋은 대안일 수 있죠. 디지털 마크업이라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종이를 이렇게 쭉쭉 밀면서 그래프의 차트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실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파이널 프로젝트가 어떨 건지 게싱을 하게 해주고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수 있죠. 이런 방법을 저희는 디지털 마크업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궁금할 것 같은 위저드 오브 오즈 해볼까요? 오즈의 마법사가 갑자기 나왔어요. Interactive application without writing much of the any code. 여러분들이 코드를 거의 쓰지 않거나 전혀 쓰지 않고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만들 방법을 쓰면 심지어 even quickly, 심지어 빨리도 만들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또 seems completely real and immersive.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위저드 오브 오즈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완벽하게 진짜 같아요. 또한 완벽하게 몰입감을 줘요. 즉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이핑을 하시면요. 코드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프로그래밍 스킬도 전혀 필요 없어요. 또한 엄청나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같아요. 거기다가 몰입감까지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죠. 왜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저희는 위저드 오브 오즈라고 불러요. 제가 한번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전화로 영화를 고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보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비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전화로 이제 영화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현한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이핑 내지는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 특별히 이 경우에는 ARS 시스템이에요. ARS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평가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파싱을 만들고 스피치 투 텍스트 모듈을 이용해서 인포메이션을 저장하고 또 디렉셔니 서칭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DB에서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찾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ARS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느끼는지 만약에 이밸류에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은 모르지만 사람이 컨트롤해주면 돼요. 즉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모델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이건 미국의 코미디 프로그램이거든요.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이게 컴퓨터가 컨트롤하는지 사람이 컨트롤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죠. 사실은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키 컨셉은 그거예요. 사실은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컴퓨터가 컨트롤하냐 사람이 컨트롤하냐가 큰 매너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why 아시겠어요? 프로토타이핑 과정에서는 굳이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할 게 아니고 현재 사람이 중간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이걸 조금 더 빨리 만들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빨리 받으면 더 좋겠죠. 즉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방법을 쓰면 make sense when it's faster and cheaper and easier than building the real thing. 당연하죠. 리얼 띵을 만드는 거, 진짜 걸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값싸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진짜 같아요. The higher fidelity of the prototype, the more it feels like a real thing to the user. 사람들에게는 더 진짜 같죠, 이게. 또 사실은 위저드 오브 오즈를 만드는데 5스텝이 있대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Figuring out what scenario you are going to support. 여러분들이 서포트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고요. Put together some kind of the user interface skeleton. 여러분들이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고자 하는지 일단 기본 스토리도 역시 가지고 있어야죠. Develop the hook for the wizard. 즉, 이 위저드를 어떻게 거기에 넣을 건지, 이걸 리모트로 할 건지, 옆방에서 컨트롤할 건지, 실험자가 뒤에서 몰래 버튼을 눌러줄 건지, 이 위저드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Figuring out exact what kind of the input the wizard is allowed to the offer.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위저드 인풋을 줄 건지, 버튼을 누를 건지, 보이스를 쓸 건지, testing with the people. 실제 사람과 테스팅을 하시면 되죠. 위저드 오브 오즈는 두 개의 역할이 있어요. You've got a facilitator who's going to talk to the user.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유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You've got a wizard who are going to manipulate the prototype. 프로타입 자체도 사실은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모델을 통해서 쉽게 바꾸실 수 있죠. 또 비슷하게 위저드 오브 오즈과 약간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유저 스터디 하고 계시지만 유저 스터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요? Ask people at the end of the study 하시죠. 즉,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끝나고 나서 사용해 보신 거 어떠셨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죠. 일반적으로 쓰는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레트로스펙티브 어프로치라고 해요. 실제 무언가를 사용해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신의 느낌을 설명해 주는 것, 즉 후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시스템 자체가 짧으면 후향적인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후향적인, 즉 레트로스펙티브 어프로치만을 쓴다면 사실은 그 시스템을 초기에 사용했을 때의 느낌이나 중간중간의 느낌은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Think Aloud 피드백이에요. Think Aloud 피드백은 단순해요. Having them speak aloud what it is that going through their mind. 그냥 사용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크게 말해달라고. 그리고 실험자가 그 사용자의 느낌이나 말을 그 순간순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Think Aloud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즉, 실험 중간 내지는 유저가 사용해보는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유저가 직접 말하게 하고 이를 실험자가 기록해 놓는 방법으로도 유저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위저드 오브와 관련해서 we use the wizard to fill in the gap whenever it's not built at that time and really fast and cheap to make. Because it is quick, you can rapidly create multiple alternatives.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모델을 쓰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방법을 쓰면 대안들 자체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대안인지, 어떤 게 가장 좋은 ARS의 메시지 전송 방법인지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또한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현하다가 어느 일정 부분이 아직 구현이 안 됐어요. 그때도 그 부분을 사람이 채워주는 방법, 즉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우고 전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연구를 제가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로봇과 상호작용이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과 같은지 다른지, 즉 사람과 사람 둘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해봐요. 물론 과제 자체는 되게
학문적인 과제예요. 조인트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상호작용하는 과제인데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을 해보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렇게 로봇이 조만간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상상을 하고 그 사람 자리에 로봇이 있다면 사람은 로봇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로봇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자동으로 디텍팅해서 반응을 하도록 제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했어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데 시간은 걸렸고 또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전 단계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을 가리키면 내지는 로봇이 이쪽을 가리켜도 사람은 그쪽을 따라올 건지 이런 걸 알고 싶었어요. 이것을 전체 시스템을 자동으로 물론 구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내지는 제가 초창기에 임시로 썼던 방법이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방법이에요. 실험자가 뒤에서 버튼을 쥐고 있어요. 내지는 주머니에 버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버튼이 있어서 로봇이 오른쪽을 가리켜야 되는 순간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요. 로봇이 왼쪽을 가리켜야 하는 순간에 왼쪽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어떤 피험자도 실험자가 로봇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위저드 오브 오즈를 이용해서 the gap between the technology를 채운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제가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위저드 오브 오즈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프로토타이핑 방법으로 비디오 프로토타이핑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서 왠지 이것도 기대를 안 하고 볼 것 같긴 하지만 뭐 여러분 기대대로 기대가 없을지 한번 볼게요. 자신이 걸은 양을 재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사람들의 그룹에 참여하면서 더 많이 걷도록 유도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테크놀로지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본격적으로 찍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플레이, 스탑, 내지는 레코드, 스탑, 레코드, 스탑, 레코드, 스탑 하면서 전체 시퀀스를 완성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앱에 가지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방법을 비디오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요. 비디오 프로토타이핑은 offer four really important benefit. 네 가지의 중요한 베네핏이 있어요. 첫 번째, really cheap and fast to make it. 만들기에 정말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Serve as great communication tool.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 이거 다 영어로 돼 있죠. 자막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거의 대부분 알아들으시죠. 대단히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죠. Portable, anybody, anytime can look at it. 비디오 하나만 보여주면 되니까 누구나 다 언제든지 볼 수 있죠. Force you to tie all of your interface design decision to actually user task. 여러분들의 핵심 아이디어 내지는 여러분들의 actual user task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Narrative at the beginning can be really helpful. 여러분이 비디오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팁 중에 하나가 처음에 비디오 프로토타이핑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자기가 왜 이거를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야기, 즉 내러티브를 조금 넣으시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핵심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데 유용해요. Plan out your shot, what the video prototyping is going to show, and how the task will accomplish that. 즉 비디오 프로토타이핑의 목적은 가능한 한 값싸고 빠르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였다고 그랬죠. 이를 위해서 방송 장비 같은 카메라를 가져다가 이렇게 레코드하고 편집하고 이러는 거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저라면 그냥 스마트폰 같은 걸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에서 플레이, 스탑, 또 자리로 옮겨가서 레코드, 스탑, 자리로 옮겨가서 레코드, 스탑, 레코드, 스탑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비디오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핵심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죠. Video prototype is also fine to and temporary. Get your friend to be actor. 굳이 비싼 액터를 쓸 게 아니고 여러분 친구들이 비디오 프로토타이핑의 액터가 되시면 되죠. You can be an actor yourself. 때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비디오 프로토타이핑의 액터가 될 수 있죠. Empathy with the people that are used their system and message and story, not about the high production values. 즉 하이 프로덕션 밸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의사소통을 내지는 뜻을 전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이슈로 가볼게요. 제가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핵심 메시지는 프로토타이핑은 피드백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피드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열과 프로그래밍 스킬을 쓰시지 마시고 피드백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대신 많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라고 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퀀터티냐 퀄리티냐가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퀀터티는 뭐예요? 정량이죠. 양이냐? 퀄리티는 뭐예요? 질이죠. 즉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냥 양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질이 중요해요? 뭐 잘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제 짐작에 한 절반 정도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Half of this class might be think that 여러분 이 강의시의 절반 정도는 you are going to grade on the quantity of the thing that you make it, and another half는 아마도 quality of the very best thing that you make it. quality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This gives us some intuition that rapid producting may alternative have a lot of value.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에그드랍이라는 컴피티션이에요. 혹시 에그드랍이라는 컴피티션 들어보셨어요? 예, 아시죠? 높은 데서 달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재료를 주고 가능한 한 달걀이 깨지지 않게 하면서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각날 수 있죠. 그러면 이 에그드랍이라는 프로토타이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 클래스에서 실제 제가 숙제를 내주진 않았지만 다른 분이 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에그드랍 과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수없이 많은 에그드랍 예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이 아이디어 내지는 이 방법을 왜 생각하게 됐냐? 내지는 이 아이디어 말고 다른 아이디어도 혹시 생각해봤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그드랍 대회를 해봤더니 No, for some reason this seems to be only idea that I have. There needs to be platform that then good for creation to what is possible. 이게 그냥 자기가 생각한 유일한 아이디어였대요. I'm not a very good outside the box thinker.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So I kind of just had one idea and I also going to try to make it work. 자, 그냥 자기가 아이디어 하나 떠올라서 그냥 그걸 되는 대로 해봤대요. 자, I went to the holder, purchase an idea, and then what I had from the beginning. 그냥 처음에 생각나는 걸 그냥 해본 거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들이 사실은 있어요. 아이디어 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아이디어 내는 것은 되게 힘든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힘든 거고 또 아이디어를 나는 쉽게 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Parallel prototyping이라는 방법이에요. Parallel prototyping이라는 무엇이냐? Come up with a multiple alternative in a parallel. 즉, by creating multiple alternative, people are inspired to compare what they are created. 즉, multiple prototyping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내지는 여러분들은 multiple prototyping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을 조합 내지는 아이디어들의 컨비네이션을 얻을 수 있어요. 이미 제가 간단한 컨셉 자체는 설명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유저 스터디 하는 거 제목 있잖아요. 나는 무슨 프로그램을 유저 스터디 하겠다. 그 무슨 프로그램의 이름을 한번 정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나는 첫 번째,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그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Parallel Prototyping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스터디의 이름을 정한다고 하면 물론 당연히 프로타이핑 되는 대상은 이름이죠. Parallel Prototyping은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름을 칠판에 적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두 번째 생각나는 이름을 칠판에 또 적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능한 한 내가 생각나는 모든 이름들을 칠판에 다 적어요. 칠판이든 종이든.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름들을 썼다, 생각해냈다, 내지는 칠판에 적어두었다 라면 다시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해보면서 전체적으로 봐요. 그러면 비슷한 이름들이 있을 거고요. 조합해서 새로운 이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비교하다 보면 또 다른 이름이 생각나기도 해요. 즉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고 조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도 프로토타이핑을 여러 개를 해보고 즉 패러럴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이 프로토타이핑 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내지는 간단한 방법으로 유저 스터디를 해보고 나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도출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도 알 수 있고 그 아이디어들의 콤비네이션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프로토타이핑의
한 개의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는 안 돼요. 같은 이유로 앞에서 제가 제안드렸던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나 비디오 프로토타입, 디지털 마크업, 위저드 오브 오즈 같은 모델들을 사용해서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빠르고 다양하게 만드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라는 어떤 식으로 떠오를까요? What makes the interface easy, hard, or natural? How might we improve the measuring curve? 제 질문이 이거예요. 혹시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요리 안 하시죠? 맞아요. 이게 통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집에 계량컵이 있다는 사실은 아세요?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렇지만 남학생들은 우리 집에 계량컵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집엔 계량컵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 계량컵을 거의 매주 써요.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저희 집에 있는 계량컵이 저기 왼쪽에 있는 계량컵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계량컵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혹시 저 계량컵을 쓰면서 불편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이런 거였어요. 계량컵의 눈금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비커 생각하시면 되죠. 계량컵의 눈금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를 낮춰서 계량컵의 눈금을 옆에 내 눈을 가져간 다음에 계량컵을 봐야죠. 또는 계량컵을 들어서 내 눈앞에 올려놓고 계량컵을 봐야죠. 올리다 보면 당연히 수평이 안 맞고 내리다 보면 여러분은 아직 안 아픈가? 저는 허리가 아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계량컵을 단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단점이 있으니까 개선하고 싶죠. 개선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위에서도 눈금을 볼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즉 두 번째 보이는 그림처럼 같은 컵이지만 옆에서도 볼 수 있고 위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동그랗게 홈 같은 걸 만들어놔서 즉 동그랗게 튀어나온 무언가를 만들어놔서 위에서도 보고 물 액체가 차 있으면 눈금이 여기까지 있구나를 보고 양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개선을 했어요. 자, 사람들은 실제 사용하는 어떤 걸 보고 불편한 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개선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 보죠.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 계량컵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두 번째 계량컵은 실패했어요. 즉, 요즘 한국도 사실 식기세척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은 더 식기세척기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 계량컵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설거지 잘 안 하시나요? 나만 하네. 아무튼 저 계량컵을 설거지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계량컵의 눈금 뒤 닦아내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즉 두 번째 계량컵은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 저 눈금 때문에 생겨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즉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또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계량컵이 나왔어요. 눈금은 이때 위에서 볼 수 있는 눈금은 이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은 없도록 만들었어요. 즉 사실 아이디어란 불편함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불편함을 개선하면서부터 출발해요. 불편함을 개선하면 새로운 불편함이 생겨요. 또 이를 개선하면서 점점 더 아이디어들은 좋아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생각할 때 저희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차이 내지는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해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Gulp of Execution과 Gulp of Evaluation이요. 하나는 실행차라고 부르고 하나는 평가차라고 부르는데 제가 시험에 절대 한글로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Gulp of Execution, Gulp of Evaluation이라고 익혀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시게 될 용어예요. Gulp of Evaluation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Gulp of Evaluation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ntion of the user and what the system allow them to do. 즉, Gulp of Execution은 사용자의 의도와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것이 다른 게 Gulp of Execution이에요. 알았죠? 사용자의 의도와 시스템이 허용하는 것이 다른 것이 Gulp of Execution이에요. Gulp of Evaluation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er's goal and the result after execution. Gulp of Evaluation은 사용자의 골과 그리고 이 execution의 결과물이 다른 게 Gulp of Evaluation이에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좀 중요한 컨셉이라서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스레인지는 다 있으시죠? 설마 가스레인지는 없다고 얘기하시진 않을 거예요.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예전 가스레인지는 그 화공이라고 하나요? 그 불이 나오는 구멍이 2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저희 집도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가스레인지에 보면 다이얼이 있는데 저희 집 다이얼은 6개 있는데 여러분 집은 몇 개 있어요? 보통 5개, 6개 있어요. 스토브가 있기 때문에 전기 스토브가 있어서 즉 그럼 4개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이얼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불이 나오는 구멍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혹시 난 뒤쪽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불을 켰는데 갑자기 앞에서 불이 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전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분명히 내 예상으로는 이걸 돌리면 여기서 불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가스레인지는 다른 응답을 해요. 이게 걸프 오브 이밸류에이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즉 유저의 골과 이 골을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시스템의 리절트가 다른 거예요. 즉 이 1, 2, 3, 4 왼쪽 아래 1, 2, 3, 4식으로 이렇게 다이얼이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1, 2, 3, 4로 다이얼이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우리는 유저는 다음과 같은 골이 있지만 사실은 시스템은 그 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스템의 실행 결과가 다른 거죠. 두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걸프 오브 이밸류에이션이고요. 걸프 오브 익스큐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녹화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녹화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allow한, 즉 시스템이 제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일 먼저 one, hit the record button. 레코드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허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Number one, hit the record button. 레코드 버튼을 먼저 눌러요. Number two, specify time of recording via the control XYZ. XYZ 컨트롤링을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레코딩을 할 건지를 specify 하래요. Number three, select channel via the channel up, down control. 채널 업, 다운 컨트롤을 이용해서 어느 채널에다 레코드 할지를 셀렉트 하래요. 마지막으로 press OK 버튼을 하래요. 이게 레코드를 위해서 이 시스템이 allow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뭘 녹화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내가 뭘 녹화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의 의도 내지는 여러분들의 멘탈 모델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언가 빨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면 레코드가 시작이 되고 빨간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레코드가 끝났으면 좋겠죠. 즉, 걸프 오브 익스큐션은 intention of the user, 유저의 의도 내지는 유저의 멘탈 모델과 시스템이 허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즉,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허용하지만 유저의 멘탈 모델 내지는 유저의 intention은 그렇지 않은 거죠. 즉, 걸프 오브 익스큐션과 걸프 오브 이밸류에이션은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걸프 오브 익스큐션이나 걸프 오브 이밸류에이션은 결국엔 둘 다 차이예요. 즉,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내지는 걸프 오브 익스큐션과 걸프 오브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비저블하게 만들면 돼요. 가능하면 이게 이 구멍이라고 가르쳐줘요. 내지는 구멍 옆에다 다이얼을 만들어요. 물론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비저블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걸프는 줄어들어요. 또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밸류에이션 걸프든 익스큐션 걸프는 줄일 수 있어요. 또 컨시스턴시 있게 만들면 내지는 모든 집의 가스레인지가 같은 순서로 돼 있으면 사실은 왜 이걸 헷갈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나중에 좋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컨시스턴티의 예제. Non-destructive operation이 필요하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쉽게 직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Discoverability, reliability. 뭐 당연하겠지만 reliability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저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하면 대단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존재하는 일이죠. 마치 일본에만 있는 것 같지만 한국에도 사실 비일비재하게 있죠. 자, 여러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커맨드 라인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도 쓸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트래킹이나 네이처한 필링 내지는 네이처한 터치를 쓸 수도 있어요. User doesn't know the what the function might be available. 하지만 문제점은 뭐예요? 여러분 텍스처 내지는 제스처 레코그니션을 할 때 제스처 레코그니션에서 어떤 제스처가 여러분 시스템에서 얼로우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실은 사람은 몰라요. 즉 아이언맨에 나오는 제스처 레코그니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제스처 레코그니션 프로그램에서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는 제스처의 리스트가 뭔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추상적인 예제만 들면 너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계속 기록에 남겨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문 어디서 많이 보시던 문 아니세요? 저희
한양대학교에 있는 문이에요. 특히 ITBT관에 있는 문이에요.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왼쪽에 있는 문에 보면 조그맣게 문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고정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문에는 뭐 있냐고 써 있냐면 역시 조그마한 글자로 열리는 문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혹시 한양대학교에 있는 문을 다니면서 이렇게 열었는데 이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즉 왼쪽에 있는 문은 고정문에다가 조그만 걸 붙여놨어요. 오른쪽에 있는 문은 열리는 문에다가 열리는 문이라고 붙여놨어요. 사실은 HCI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냐? 컨시스턴시가 전혀 없죠. 제가 어느 게 ITBT가 아니고 어느 게 법대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왼쪽이 ITBT가 아니고 오른쪽이 법대인 것 같은데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열리는 문 쪽에다 표시해놓고 한쪽은 열리지 않는 문 쪽에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저만 문을 열 때마다 망설이는 게 아니죠. 내지는 저만 잘못 열어서 꽝 짓거나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사람들 내지는 여러분들의 인터페이스가 어쩌면 이런 식의 결과물을 유저에게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What leads to the error that people make in a user interface?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에게 에러 자체를 유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이죠. 왼쪽에 있는 문은 고정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은 열리는 문이라고 표현해 두었어요. 또 근본적인 거 한번 고민해 볼까요? 혹시 한양대학교를 다니면서 자꾸 너무 한양대학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록에 못 남겨놓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한양대학교를 사랑해요. 알았죠? 문을 내가 밀어야 되는지 열려야 되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내지는 여기 지금 손잡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안쪽도 손잡이가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물론 양쪽으로 다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한쪽으로만 열리는데 손잡이는 양쪽 다 이렇게 문으로 달려 있는 경우 있었어요. 또한 양쪽으로 가면서 서로 이걸 당겨야 되냐 밀어야 되냐 두 사람이 만나면서 망설여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즉 문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포던스, 사람들의 행동 유도성을 이끄는데 잘못된 방법의 어포던스를 가지고 있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문이 이렇게 됐어요. 왼쪽 문 보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밀 것 같아요? 당길 것 같아요? 밀 것 같죠? 반대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음과 같이 돼 있었어요. 밀 것 같아요? 당길 것 같아요? 당길 것 같죠? 즉 다음과 같이 문을 구성을 하면 원웨이 도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포던스를 적절하게 주고 있죠. 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포던스를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각 행동 유도성을 줌으로써 인터페이스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지는 유저가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에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보여주고 있죠. 리플게이러 예제는 제가 첫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냉장고 아시죠? 냉장고에는 냉장실과 냉동실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멘탈 모델 내지는 사용자의 멘탈 모델은 이래요. 왼쪽 그림과 같아요. 냉동고가 있고 그 냉동고가 컨트롤하는 컨트롤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냉장실로 가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냉동하는 무언가 기계가 있고 그게 하나는 냉동실을 컨트롤하고 하나는 냉장실을 컨트롤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게 유저의 멘탈 모델이에요. 하지만 시스템 디자이너의 멘탈 모델은 무엇이냐? 굳이 냉기를 만드는 게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 냉기를 만드는 건 하나만 있고 이것을 위쪽으로 보내줄 것이냐 아래쪽으로 보내줄 것이냐 하는 버튼과 그 버튼을 통해서 전체적인 냉기의 양을 컨트롤하는 버튼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디자이너의 멘탈 모델이에요. 즉 유저의 멘탈 모델 상으로는 버튼 하나는 위에를 컨트롤하는 거고 버튼 하나는 아래를 컨트롤하는 거지만 디자이너의 멘탈 모델은 하나의 버튼은 전체의 냉기의 총량을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 버튼은 냉기를 위쪽으로 보낼 건지 아래쪽으로 보낼 건지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게 사실은 디자이너의 멘탈 모델이죠.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이 예제의 경우, 냉장고 예제의 경우에 유저의 멘탈 모델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에서 유저의 멘탈 모델과 다르게 디자이너의 멘탈 모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혹시 나의 멘탈 모델과 실제 유저의 멘탈 모델이 다른지 내지는 다르다면 내가 어떻게 이를 구현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Mismatch between the design and user's concept model read. 여러분 만약에 디자이너와 유저의 멘탈 모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하겠지만 퍼포먼스가 느려지겠죠. 당연하겠지만 에러가 많아지겠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 거예요. 대표적으로
멘탈 모델을 are incomplete하고 inconsistent하고 unstable한 예제예요. 굳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대표적으로 멘탈 모델이 incomplete하고 inconsistent하고 심지어 unstable하기까지 한 예제예요. 자, 또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sleep과 mismatch예요. With a sleep, you have a right model of how our system works, but you just accidentally do the wrong thing. 즉, 멘탈 모델 자체는 여러분 유저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만 accidentally하게 잘못하는 것은 sleep이에요. Mistaken is when I do what I intend to do, but I have a wrong model of what I ought to do. 즉, 유저의 멘탈 모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mistake이에요. 사실은 슬립은 어느 정도 막기가 어려워요. 즉, 쿼티 자판에서 Q를 눌러야 되는데 잘못해서 미끄러져서 W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슬립이죠. 또한 미스테이크 뭐냐면 birth year를 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은 81년생인 거예요. 자기가. 하지만 시스템이 언로우하는 멘탈 모델은 1981년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스테이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슬립과 미스테이크는 컨셉주얼하게 약간 달라요. 슬립은 단순히 accidentally하게 잘못 누르는 거예요. 미스테이크는 유저의 멘탈 모델과 시스템이 언로우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좋은 예제예요. 이게 미국의 투표용지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주마다 투표용지가 다르죠.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조지 W 부시예요. 그리고 부통령이 디첸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엘 고어예요. 자, 이 당시에 조지 W 부시가 이겼어요? 엘 고어가 이겼어요? 부시가 이겼죠. 그런데 물론 아마 여러분도 선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대단히 치열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차이였어요. 그런데 엘 고어가 투표를 이렇게 많이 잃었대요. 특정 주에서는 여러분 보시죠. 조지 W 부시를 지지하시는 분은 저기 화살표를 해서 첫 번째 칸에다가 천공기 같은 걸로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펀치를 해서 뚫는 거예요. 저기 화살표에서 3자라고 써진 곳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조지 W 부시는. 엘 고어를 지지하는 사람은 5자 쪽에, 즉 세 번째 칸에다 구멍을 뚫으시면 돼요. 그런데 accidentally하게 내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과 이 투표용지가 다르기 때문에 엘 고어를 지지하는 사람이 두 번째 칸이구나 해서 두 번째 칸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엘 고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칸이 뚫어야 되는데, 즉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에 의해서 두 번째 칸이 결정되는 거지만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두 번째 칸에 있으니까 아마도 두 번째 칸을 뚫어야 될 거다. 즉 이 투표용지는 대표적으로 유권자의 멘탈 모델과 투표용지를 만든 디자이너의 멘탈 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래서 이기 때문에 엘 고어가 그 당시에 투표를 많이 손해를 봤대요. 자, 이렇게 전자투표 시스템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또한 그 이슈들이 유저의 멘탈 모델과 디자이너의 멘탈 모델과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또한 전자투표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 잘된 예제, 너무 안 된 예제만 보여드리니까요. 좀 잘된 예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Control for Manufacturing Part of the Seat, a Miniature Seat itself. 여러분 자동차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좌석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예전에 왼쪽에 타시는 분들은 왼쪽에 보면 좌석 모양으로 돼 있어서 내 시트를 높일 건지 낮출 건지 앞으로 밀 건지 뒤로 밀 건지 이렇게 미니어처의 좌석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걸 컨트롤함으로써 여러분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제 차는 그래요. 여러분 차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쨌거나 요즘은 대부분 미니어처 형태로 좌석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런 건 대표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즉 유저의 멘탈 모델과 시스템의 멘탈 모델이 일치하는 예제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이 전 시간에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계속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즉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나 디지털 마크업이나 비디오 프로토타입이나 위저드 오브 오즈 모델들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들 수 있는 제안들을 드렸어요. 왜요? 프로토타이핑의 목표는 피드백이에요. 프로토타이핑의 목표는 아티팩트, 즉 목표물과 가능한 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제가 또 설명드린 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디자인 이슈들, 즉 멘탈 모델과 유저의 모델이 디자인적으로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 내지는 좋은 예제, 나쁜 예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밸류에이션과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